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종목 총 4종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큐브엔터와 한국전력 총 4종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발표를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작전상 후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작년 4분기에 어닝쇼크 거둔 기업입니다.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크게 하회하면서 어닝쇼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매출액은 1,887억 원으로 크게 또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 가격 인하에 따른 변동대가 반영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파트너사의 재고 조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매출 감소로 영업이익은 689억 원의 적자까지 시현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작년에 유통 재고 조정 등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매출액은 1조 642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할 전망인데요. 작년에 감소했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의 매출이 5,378억 원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또한 유럽 지역의 매출은 2,818억 원, 그리고 미국은 1,97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의 매출이 특히 3,259억 원으로 기저효과가 예상됩니다. 미국 매출은 437억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치열한 유방암 치료제인 허주마의 매출은 2,00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1,183억 원까지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11.1%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실적 추정 상향을 등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81,000원까지 상향한 리포트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역시 유지해줬고요. 먼저 체질 개선을 위한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고 램시마에 이어서 트룩시마 또한 바이오시밀러의 리딩 품목이 됐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반기에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미국 출시 또한 예상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관련 리포트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2.04%가량 올라오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1,400원 정도 주가 상승폭이 보입니다. 71,1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신한금융투자에서 내놨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리포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종목 관련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액은 585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고요. 최대 품목인 항혈전제 실로스탄 CR은 86억 원 높은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 가스티인 CR은 46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작년 2분기에 출시된 동맥 폐쇄증 치료제 유니그릴 CR도 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성장 흐름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저효과와 계량 신약의 매출 증대로 영업이익률은 11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9.6%로 굉장히 좋은 흐름 작년 4분기에 보여줬습니다. 한편 올해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룹입니다. 매출액은 2,270억까지 예상되고요. 실로스탄 CR은 354억 원, 가스티인 CR은 183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입니다. 특히 작년 출시된 유니그릴 CR의 매출은 44억 원으로 예상되고요. 5대 계량 신약의 매출은 649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28.6%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41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8.3%로 추정되고 있고요. 매출의 원가율은 39.8%, 그리고 판관 비율은 41.8%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상향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31,000원까지 3.3% 상향한 리포트였고요. 중소형 제약주 중에 탑픽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먼저 중소형 제약주 중에서 계량 신약 비중이 가장 높고요. 주력 계량 신약의 매출 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12배로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의견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한번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현재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종목 현재가 보게 되면 현재 소폭의 오름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0.2%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50원 정도 주가 더 올랐습니다. 현재가 24,8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내놨고요. 큐브엔터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기획사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엔터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1,000원까지 신규 커버리지 제시한 종목이고요. 여자아이들의 흥행과 라이관님 포함 신인 남자그룹의 데뷔 가시화로 최소 향후 3년 이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주주의 지분 매각 이슈로 주가가 급상승했지만 K-팝의 가치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획사 중 대주주 지분 20% 이상 및 중국 자본이 섞이지 않은 유일한 기획사이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의견까지 제시해줬고요. 매각 이슈가 아닌 본업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기획사 산업에 대한 확고한 생각은 전략이 좋아서 흥행을 하는 게 아니라 흥행했기 때문에 전략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신인그룹 뚝이 막 성장 중인 큐브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했고요. 단기도 좋지만 2017년 JYP 때처럼 장기 투자 시 100% 이상의 수익률까지 기대해준다는 리포트였습니다. 투자 포인트도 확인해줬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자아이들의 성장인데요. 2017년, 2018년에서 또 살아남은 다나나의 걸그룹의 흥행으로 음원 매출액은 2018년만 88억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빠르면 3년 차부터 콘서트로의 수익화 과정까지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남자 아이돌인 라이관린에도 영향력이 좀 큽니다. 중국에서 드라마와 CF 등 가파른 수익화 과정이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에는 신인 남자 그룹으로 데뷔 또한 예정돼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인그룹 두 팀의 동시 흥행 가능성에 따라 향후 3년 이상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현재의 주주 구성 등을 감안해 봤을 때 비용 통제에 따른 높은 실적 레버리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기획사 대비 중화권 멤버들의 잠재력 및 의존도가 높기에 한한령 완화 시에 상당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한한령 완화를 가정했고요. 2019년 매출액 400억 원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또 그렇다면 2020년 매출 700억까지는 무난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2014년에 FNC 그리고 2016년에 JYP와 비교해 봤을 때 영업이익 100억 원대의 진입 가능성까지 충분하다고 의견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한번 만나봤고요. 이어서 큐브엔터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큐브엔터 현재가 보게 되면 오늘은 내림세가 시연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4.57%가량 하락 흐름이 좀 보이고 있고요. 300원 정도 주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6,27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큐브엔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역시 제시를 해줬고요. 한국전력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2019년 반전에 주목할 시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15조 1,746억 원까지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가량 소폭의 감소 흐름을 보였고요. 여기에 발전 믹스 악화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더해지면서 7,885억 원의 영업손실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가 각각 11% 그리고 28%가량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6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원전 이용률이 8%포인트가량 상승을 했지만 석탄 발전은 5%포인트 하락한 70%에 그쳤는데요.
또한 석탄과 LNG의 단가는 각각 15% 그리고 25%가량 올라가면서 비용 부담을 키웠습니다. 결국 4분기에 전력 판매 단가가 정체된 반면 개통 한계 가격은 30%가량이나 올랐는데요. 다만 이러한 비용 증가는 예상했던 수준으로 영업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는 진단입니다. 또한 원전 이용률은 점차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에 54.9%까지 낮아졌지만 정비 일정이 하나둘 마무리가 되면서 4분기 평균은 72.8%로 반등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되어 있는 예방 정비 일수는 작년에 비해서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올해 원전 이용률도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용률이 1%포인트 오를 경우에 한전의 영업이익은 1,900억 원이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또한 신고리 4호기의 가동 허가로 원전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신고리 4호기는 4월에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8월에 최종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현 정부의 첫 번째 신규 원전 승인으로 그동안 안정성에 신경을 써온 노력을 인정받은 만큼 신월성 1호기 역시 올해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입니다. 또한 큰 기대가 없었던 4분기의 실적보다는 올해 이익 턴어라운드와 탈원전 속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맞물리면서 산업용 경부화 요금의 재편이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들이 부각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또한 전력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한전의 저평가는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요금 인상을 기대하지 않아도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 등 비용 절감만으로도 2015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43,000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한번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한국전력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전 현재 주가 흐름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1%대 견조한 상승 흐름 오늘 가져가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더 올랐고요. 현재가 34,45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까지 한번 리포트 내용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4종목 한번 짚어드렸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전장에 있었던 특징주 이어서 4종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제재 완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 1위 업체인 도화 엔지니어링의 주가 또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현재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5.93%가량 올라가면서 7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3,4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도화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동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 사업을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가속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동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도화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할 역량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 단계에서 현재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신 종목이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현재 구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미래에셋대우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화가 되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각종 인프라 착공부터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베트남 하노이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법과 북한 지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유신은 국내 철도 설계 분야 1위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유신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진행한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투입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유신은 상장사 가운데 유일하게 조사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유신 현재까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20.13포인트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6,350원 정도 주가 더 올라갔고 37,9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유신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제약 종목인데요. 공장 신축에 1,600억가량을 투입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보였던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현제약도 현재 급등세 여전히 연출하고 있습니다. 17.68%가량 역시 올라가면서 2,9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9,6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이현제약이었습니다. 이현제약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충주 케미칼 공장 신축에 1,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이현제약 자기 자본의 72.8%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현재 건설 중인 충주 바이오 공장에 투자한 8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2,4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투자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총 4년에 걸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현제약 측은 대규모 공장 건설 투자를 결정한 것은 제2의 도약을 위한 승부수라며 지난해 바이로메드 지분의 매각 수익 등 보유 현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케미칼 종합 생산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보게 되면 카카오 종목입니다. 정부의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핀테크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카카오 현재가 보게 되면 여전히 3%대의 강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3,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0만 2천 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사의 회장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의 전유물인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고 결제 시스템 이용료를 10분의 1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의 파이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줄 우리 금융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금융그룹에서 키워주길 부탁한다고 밝혀주기도 했고요. 금융위는 전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의 결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에 접근해 결제와 송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시장이 전체 북미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 장소에 쏠리는 관심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가 베트남이라는 사실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1986년 쇄신정책 가동 이후에 체제 안정과 시장 개방을 선택하고 국제통화기금을 통해 경제발전에 동력을 장착했습니다. 개혁개방 선언 이후에 10년이 지나 미국과 수교를 맺었고 5년 후에는 무역협정까지 맺었습니다. 이번 베트남에서의 회담을 통해 경제발전과 관련된 추상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한국 증시의 지정학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현재 국내 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금리와 달러의 약세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사자세를 지속시켜줄 전망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올 들어서만 약 4조 4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올해 5,800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금리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태도가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저금리 기조로 변화하고 있어서인데요.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어려워질 경우에 저금리에 따라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신흥국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강화된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도 외국인 수급의 안정 요인입니다. 달러와 가치는 트럼프 정부까지는 현재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절하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채 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달러의 약세를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달러의 약세는 신흥국 자산의 투자 매력 개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 환경이 악화되지 않을 경우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확산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보증권연구원은 개별 종목 중심의 선순환을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분석 내용까지 전해줬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27% 낙폭 시연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2226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0.44% 하락했습니다. 747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네, 양장시장 어제 모두 상승 마감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모두 파란불로 장 마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242억 원, 기관이 183억 원 물량들 팔아냈고요. 외국인이 홀로 524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강한 매수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1,029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526억 원, 그리고 432억 원 동반 매도하며 장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1,933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9억 원, 그리고 1,852계약 물량들 사들이며 장 마쳤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위로 보이는 종목은요, 대원 강업인데요. 9.88%로 10% 가까운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주당 490원 올랐고요. 5,450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일성건설입니다. 어제까지 파란불로 거래되다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9.49% 상승했고요. 2,020원에 장을 마친 일성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아티스 보겠습니다. 아티스도 오늘 8.84%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주당 380원 오른 4,68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 BNG 스틸입니다. 6,800원 올랐네요. 8.56%대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86,200원에 장을 마친 현대 BNG 스틸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KCTC입니다. 305원 올랐습니다. 네, 7.73% 상승폭 시현했고요. 4,2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국보입니다. 950원 올랐고요. 7.25%대 강세 시현했습니다. 14,050원에 장을 마친 국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요. 네, 메타랩스입니다. 메타랩스 가장 위로 보이는데요. 8.4%대 낙폭 시현했고요. 150원 빠진 1,63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조 동아원입니다. 6.4% 낙폭 시현했고요. 1,610원에 장을 마친 사조 동아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에이블 CNC입니다. 950원 떨어졌네요. 6%대 초반에 약세 시현했고요. 14,5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코디엠입니다. 네,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주당 238원 올랐네요. 1,045원에 장을 마감을 한 코디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NSN입니다. 어제까지 파란불로 거래되다가 오늘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19.35%대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3,11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휴네시온입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16%대 후반에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주당 1,500원 오른 1,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흥성그룹입니다. 주당 195원 올랐고요. 16%대 초반에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1,385원에 장을 마친 흥성그룹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가장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 더 E&M인데요. 네, 16.54%로 급락세 시현을 했죠. 주당 210원 떨어졌고요. 1,0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PSMC입니다. 135원 떨어졌네요. 10%대 후반에 낙폭 시현했고요. 1120원에 장을 마친 PSMC였습니다. 네, 이어서 민엔지입니다. 2,100원 떨어졌네요. 9%대 초반에 약세 시현했고요. 29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로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파란불로 장을 마쳤고요. 8.25% 낙폭 시현했습니다. 1,445원에 장 종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코스피 업종별 마감 동향 확인해보면 전기가스 업종이 1.68%가량 올라가면서 상승불 켰고요. 서비스업이 1.51%가량 올라가면서 1%대 중반의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하락한 업종 한번 보게 되면 의료정밀 업종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깊은 낙폭 보여줬고요. 1.82%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은행업종 또한 오늘 약세였습니다. 1.05% 역시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졌던 오늘 은행업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컸던 업종부터 보게 되면 건설업종이 0.58%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켰고요. 디지털 업종이 0.5% 역시 올라가면서 상승장 연출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2.22%가량 하락하면서 홀로 2%가 넘는 약세 흐름 시현했고 화학 업종이 1.57%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들어왔던 오늘 코스닥 시장의 모습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윤회어 3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